여보세요. If I'm being honest, loving you the hardest thing to do. 안녕하세요. 더 라이프의 앨런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마케팅 할 때 글쓰기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글을 쓸 때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진 않는지요? 사실 글쓰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뭐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아무리 흥미로운 제목과 사진을 갖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방문을 유도해야 되는 블로그의 특징상 다시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블로그 이렇게 보시다가 이건 뭐 일기도 아니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 사실 종종 타인의 블로그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를 보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블로그를 가끔 보게 되거든요. 특히 여행 이야기 같은 경우, 물론 여행 스토리가 뭐 어디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뭐 호텔에 들어 체크인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어디에 갔다, 무슨 뭘 먹었다,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일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개인 블로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형 블로그도 비슷합니다.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판례 얘기를 하고 뭐 승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의미하는 그런 바라든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또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블로그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글 쓰는 연습 중에서 좀 두 가지 약간의 테크닉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이란 어떤 글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1인칭으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것이 가장 타인의 공감을 유발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제 사업도 어쨌든 홍보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들이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오고 저도 이제 자문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시작했지?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 그 자문을 하게 됐구나 뭐 이런 스토리를 읽게 된다면 나도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뭔가 이제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공감을 자아내는 요소인데요. 공감이 빠지면 사실 글을 읽는 재미 자체가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지루한 전개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를 좀 뒤바꾸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즐겨 사용하고 또 상업 사진을 찍을 때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라이카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매장에 가서 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채로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쓴 글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카메라를 예약했다. 그런데 적어도 4개월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실망감이 밀려왔다. 총알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집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매장에 가서 바로 구매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5개월을 기다려 자기 순서가 와서 제품을 구매해야 할 고객이 포기를 한 것이다. 기적이다.
지옥에서 다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다. 요 글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제가 자극적으로 작성하기도 했고요. 근데 요걸 좀 더 재미있게 쓰는 방법은 시간의 순서를 약간 비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꿈을 꾸던 카메라가 지금 내 손에 있다. 얼마나 좋은지 사진을 찍지 않을 때도 계속 손으로 만지작 거리게 된다. 이런 거죠. 손으로 사진을 찍지 않을 때도 제 책상 옆에다 항상 놓고 만지작 하는 거죠. 물론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신이 난다. 약 2주 전 일이다. 이제 시간이 비틀어진 거죠. 뭐라고요?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매장 직원의 말을 듣고 지옥을 경험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당장 꿈의 카메라를 들고 올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구매 예약을 하면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가요? 첫 번째 글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두 번째 글,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카메라를 만지작 하면서 이거 구매한 뒤에 이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걸 처음 구매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매장에서 이걸 구매하려면 지금 구매 신청을 하셔도 뭐 4-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당장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했을 때는 더욱 큰 충격이었겠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의 순서를 비틀면서 좀 더 흥미도 유발하고 공감도 유발하는 형태의 글쓰기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기업형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또는 일기도 아니고 쓰시지 말고 약간 시간 순서를 비틀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쓰기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블로그도 글쓰기 연습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